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6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요, 이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경기지사 선거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앞지르는 조사가 한 1, 2주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UPI 뉴스, 그 다음에 KBC 광주방송 의뢰로 지난 4월 10일하고 11일 날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유승민 지금 예비 후보죠. 유승민 전 의원이 34.6%, 그리고 김동연 대표가 25.9%,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29.6%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지금 전 의원한테 5% 정도 밀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김은혜 의원이 51.1, 유승민 36.9, 14.2%, 당심에서 김은혜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요, 김동연에 이어서 안민석이 13.9, 염태영이 13, 그리고 조정식 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석하고요, 2등이, 그리고 김 대표와의 표차가요, 지지율 차가 12%, 즉 25.9하고 13.9니까 12%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 응답자 중에서 김동연 대표는 37.9, 안민석 20.3입니다. 그리고 염태영 18.9, 조정식 6.7. 그래서 당신과 민심에서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만 일반 민심과 당심을 다 합친 부분에서는 김동연, 그리고 당심 부분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지금 앞서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혼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효옥 전 의원요, 이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지명 때 한 발언을 가지고요, 유시민 완전히 지금 맹폭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 전효옥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 중에서요, 이 거짓말을 해서 개망신 중인 유시민과는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지명은 거대 여당 민주당에 떨어진 핵폭탄이다, 특히 말폭탄이다, 그러면서요, 범수완박은 야반 도주다, 한동훈의 이 한마디로 게임이 끝났다, 죄지은 자들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가 검수완박이라고 단칼에 정리했다. 네, 단칼에 정리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지금 분열 상태다, 검수완박을 구호처럼 외치더니 싹 꼬리를 내리고 검찰 정상화한다 하고 비꼬면서, 오늘 한동훈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게 검수완박이라고 정의했다.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길래 명분 없는 야반 토론을 하느냐며 뼈를 때렸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 후보자가 훌륭한 언어 구사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요, 인간은 그가 구사하는 언어가 바로 그의 영역이며 세상이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사는 세상, 개녀들도 열광하는 패션 감각처럼 앞서가는 단단한 세계다. 그러면서요, 일부러 낡은 가방을 들고 위선 코스프레했던 김상조는 지금 어떤 심정일지, 한동훈이 두려운 이들은 다 범죄자들, 피의자들이라면서요, 거짓말했다 개망신 중인 유시민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유시민 한 방에 갔다라고 거칠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동훈 검사장은요, 한동훈 전 법무장관 이제 후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는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해서 유씨나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을 한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유시민에 대해서요, 자신을 어용지신하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 권력의 척무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한동훈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전효 의원도 지금 유시민에 대해서 아주 맹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성윤 고검장 이거 영창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중에 추미애 앞잡이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성윤이에요. 그리고 이성윤을 황제 취급한 사람이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성윤 반부패부장. 이성윤이가 반부패부장을 한 바 있어요. 대검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할 적에는 바로 이성윤이야말로 윤석열 징계에 앞장선 사람, 그리고 한동훈 잡으려고 난리를 친 사람이 바로 이성윤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요, 이성윤이가 이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에서 이성윤이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불법 개입, 즉 불법 출금 개입,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됨에도 불구하고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련된 재판이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요, 이 김옥권 재판장 주재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누가 증언했느냐? 당시에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이 사건을 수사한 데가 안양지청장이잖아요. 이현철 안양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즉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은 현재는요, 북부지검의 중견단 부장검사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의 오늘 증언 내용을 요약하면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에서 불법 출금, 외압을 가했다.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 9년간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성윤이가 감옥에 가야 된다.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 판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어떤 경로로 이 외압, 즉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를 중단하라. 이 외압 채널은요, 반부패부장은 바로 이성윤이고 그 밑에 과장이 있어요. 김형근 과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 김형근 과장이 말하자면 전화를 통해서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윤원일 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윤원일 검사가 말하자면 당시 그러니까 이현철 안양지청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익신고를 한 형사 3부장 장준희 부장검사가 있고, 장준희 부장검사 휘하에 윤현일 검사가 주임 검사예요. 자, 그런데 이 윤현일 검사가 이제 주임 검사인데, 말하자면 이 주임 검사가 말하자면 모든 보고서도 다 쓰고 사건을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윤원일 부장검사, 그리고 이 대검의 당시에 말이죠, 김형근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지휘과장 현 부천지청장이에요. 이 사람한테서 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이 안양지청에서 불법 출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오늘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그와 당시에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 결과 이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 예. 이렇게 대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고 덮어라, 이런 취지로 안양지청에서는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윤이의 죄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중단하라, 이거는요, 당시에 이제 이성윤 반부패 부에서도 지시를 받았거니와 압박을 받았거니, 당시에 윤대진 당시 법무검찰국장으로부터도 또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현철 안양지청장의 오늘 증언은요, 지청장을 통해서 대검의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준희 부장검사, 이 공익 제보자죠, 증언 내용과도 일치하고, 그리고 당시에 김형근 과장을 통해서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이성윤 고검장의 혐의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성윤 고검장과 함께 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근 전 과장, 그리고 윤대진 전 국장,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사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윤이가 현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 고위 검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윤대진, 김영근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윤대진은 윤석열 지금 이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윤대진도 정부 편 친정권 코드로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 이거 수사하면 여러 명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중단에 압박을 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윤대진 당시 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 당시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를 했느냐 문무일 거기에 대해서는요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당시 이 김영근 과장이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대검 반부패부 회의 분위기다 라면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검 반부패부 회의 결과다. 이 얘기는 회의를 누가 주재해요? 당연히 이성윤 지검장 반부부장이 주재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더라도 회의 내용을 결과를 보고를 받고 지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안양지청이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이 불법 출금에 개입한 이성윤, 그 다음에는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들 지금 이규원 검사는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죠. 정권이 바뀌니까 이규원 검사가 온갖 허위 사건 번호까지 만들어 갖고 출국 금지를 시키는 말하자면 행위대가 바로 이규원 검사고 이 이규원 검사를 행동요원으로 써먹은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은 전부 다 영창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원일 검사, 이 주인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 승인 없이 몰래 대검 반부패에 보냈다는 이성윤 공검장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금당을 당할 텐데 검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재판, 이 재판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김태우 민정수석실 특감반 수사관이죠. 이번에 책을 냈어요.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미꾸라지의 반란 이러한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는 결국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 다 퍼져 있었다. 그래서 이 산업부에도 있고 지금 이제 산업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 상식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국이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단순히 특정 정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한 만큼만 얻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블랙리스트를 폭로하게 된 계기, 폭로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미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으며 민간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정치의 꿈을 갖고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담고 있어요. 이번에 강서구청장에 출마했죠. 김태우 전 수사관이.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조국 지인이 지금 비리 의혹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보고했는데 이게 조국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국 친구라고 하는 김모 씨가 경찰 초급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조국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사한다는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는데 그래서 이 입수를 했기 때문에 조국의 친구라고 하는 김모 씨가 경찰 초급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조국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수사한다. 이런 첩보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은 게 맞다. 그러면은 조국 수석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가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시선이 상당히 갔을 것인데 만약 팩트가 아니라면 민정수석 지인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특수수사과에 이첩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특감 반장을 통해 보고했는데요. 이후 조 수석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친분도 없는 조국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라서 특수수사과에 이첩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당시 그 사건을 이첩하라 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수석이 업무 지시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몰라서 미숙으로 누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이 본인 김태우 수사관으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 말하자면 사례를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사례. 그러니까 이것도요.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조국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뭐냐? 조국 비리 의혹들이 캐면 캘수록 더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참 이게요. 새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끝까지 다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주무십시오.